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글라스고에 있는 정준영이라고 하고요. 오늘 글라스고 대학에 대한 소개를 제가 사실 많이 준비를 못해서 주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거나 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저는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재료공학과 백그라운드고요. 이제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예전에 이제 학사과 다 이제 재료공학 쪽으로 나왔었고 과거에 이제 제가 좀 여기 글라스고 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그 이제 삼성 SDI 저희가 이제 배터리로 굉장히 유명한 삼성 SDI 쪽에서 이제 사업부의 공정 설계팀에서 예전에 책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신공법 그 전극 공정 쪽으로 연구를 했었었고요.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셀이나 모듈 쪽에 적용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고객사로는 뭐 다이슨도 있었었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BMW나 여러 고객사들의 이런 배터리 셀 개발 그리고 이제 실제 전극 소재 개발 등을 많이 했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 그 바이로이트 대학이랑 이제 바이에른 주 정부 출연 연구소인 이제 바이에른 배터리 연구센터 이걸 이제 바이바시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룹 리더를 하면서 여러 독일에서 이제 과제 수주 및 이제 여러 학생들도 지도를 했었었고요.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이제 글라스고 대학에 오면서 네, 현재도 이제 계속 그 배터리 소재 및 공정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밑에 보이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진들인데요. 이제 뭐 제 취미 활동 뭐 이제 같이 이제 스키 타는 거나 스노보딩 이런 걸 예전엔 좋아했었어 가지고 이런 스키 스노보딩도 같이 했었었고 또 이제 저도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 두 딸도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걸로 조금 넣어 두었고요. 글라스고 대학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두 개의 러셀 그룹 중에 한 대학으로서 현재까지 7명의 노벨 수상자와 3명의 영국 총리 그리고 레지우스 프로페서라고 해서 왕실에서 주는 이제 그 교수를 17명 배출한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보다도 많이 배출한 대학교고요. 뭐 저희 학교의 동문들 중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스팀 엔진을 개발한 제임스 와트라든지 국부론을 쓴 이제 아담 스미스와 같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었고요. 최근에 이제 나온 랭킹들을 종합해 보면 QS 랭킹은 한 78위 정도 되고요. 그리고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도 87위, 그리고 US 뉴스 글로벌 랭킹도 한 14위 정도로 여러 다른 이제 랭킹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이제 오늘 제 연구를 좀 소개시키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, 특히 이제 배터리가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전반적인 전 세계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까지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추후에 저희가 좀 더 큰 이런 뭐 일렉트릭 그리드나 혹은 이제 굉장히 거대한 이런 대중교통 수단에도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음극 쪽을 보게 된다면 현재 이제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흑연이고 그 위쪽으로 이제 더 훨씬 용량이 높은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소재를 개발하는 거에서 이제 여기 나온 이제 requirement에 나온 것처럼 뭐 구조적인 안정성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온 이동도 혹은 이제 전자 이동이나 이제 또 얼마만큼 이렇게 그 전자랑 이온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1차원 나노 소재를 통해서 여러 이제 소재 개발 및 그거에 따른 이제 전기화학적 특성들을 많이 분석을 했었었고요. 이 전기방사라는 건 사실은 꼭 뭐 배터리 쪽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. 이게 사실은 1차원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그 소재들, 뭐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꼭 뭐 배터리 음극 소재나 양극 소재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약물 전달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다양한 멤브레인이라든지 뭐 필터라든지 뭐 환경 쪽이라든지 여러 곳에 사실 거의 무궁무진하게 여러 곳에 다 활용이 될 수 있고요. 이 전기 방사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로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구체나 혹은 이제 그 열 처리 조건을 조금 바꾸게 되면 여러 다양한 조성을 가지는 소재들로 이게 탈바꿈이 됩니다. 이게 처음에는 이제 고분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 금속 산화물이라든지 금속 혹은 이제 뭐 탄소 뭐 금속 복합체라든지 여러 다양한 조성들을 가진 나노 소재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이 전기 방사를 또 튜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
이런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되는 1차원 나노 구조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다양하게 이런 활물질 조성을 통한 이런 여러 다양한 활물질들을 만들었었고요.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기방사 자체의 셋업을 좀 저희가 바꿔가지고 여러 다양한 시도들도 했었습니다. 여기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인슐레이팅 블락이라고 하는 저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. 보통의 이제 전기방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방사가 되면서 그냥 1차원 나노 구조가 랜덤하게 이렇게 쫙 방사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저렇게 인슐레이팅 블락을 이제 중간에 넣게 되면은 이 인슐레이팅 블락이 어쨌든 간에 이 그 전기장의 이 흐름을 막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되는 형식으로 이 소재 나노 섬유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요. 만약 저기 위에 있는 이제 집 전체를 90도씩 돌리게 되면은 양쪽으로 90도의 이런 수직적인 그런 이렇게 크로스 얼라인먼트가 되는 그런 나노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블락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양옆으로 90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렬이 잘 되어 있는 나노 소재 합성이 가능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정렬이 양쪽으로 된 그런 소재를 갖고 탄소 나노 섬유 같은 거를 예전에는 개발했었었고요.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냥 기존에 쓰고 있는 전기 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탄소 나노 섬유가 나온다면 저기 위에 있는 인슐레이팅 블락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양쪽으로 정렬이 된 탄소 나노 섬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봐도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양쪽으로 정렬된 거의 경우 훨씬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 반면에 이렇게 그냥 기존의 전기 방사를 보시게 되면 여러 곳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파이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제 성능 평가를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 수직적인 이런 전기 방사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은 성능을 똑같은 소재를 쓰고 똑같은 조성을 가진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빨간색이 정렬이 된 거고 이 검은색이 이제 정렬이 안 된 그냥 전기 방사를 쓴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이게 용량으로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높은 전류 밀도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용량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소재의 변화 그리고 이제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. 추가적으로는 이런 소재를 좀 더 이제 원천적으로 가져가 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세라믹이라 하면은 부서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세라믹이면 사실 뭐 창문도 그렇고 뭐 유리도 그렇고 다 세라믹은 부서지는데 이걸 나노 소재화를 시켜서 굉장히 이 전반적인 그 열 처리 조건을 튜닝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라믹 나노 섬유인데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플렉시블하고 또 이제 상당히 그 기계적 강도가 있는 이런 소재들도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.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런 특허들도 제출했었고요.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을 엄청나게 얇게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런 미리 사람이 된데도 처럼 사는 그런 멤브레인 또한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이거에 좀 더 추가하여서 전기 방사를 통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더 무궁무진한데요. 예를 들면 이제 이런 1차원 나노 소재가 있다고 쳤을 때 요걸 이제 믹서기, 우리가 쓰는 과일 믹서기를 이제 과일 믹서기가 아닌 이제 이 나노 섬유 믹서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뭐 물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솔벤트, 뭐 여러 다양한 뭐 솔벤트들을 넣고 믹서기로 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노 섬유들이 훨씬 얇게 잘라지게 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나노 섬유들을 같이 이렇게 좀 바인드 해줄 수 있는 뭐 여러 폴리머들을 넣고 동결 건조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3차원의 스펀지가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스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 초반에 이제 동결 건조를 하기 전에 이 과정에서 이 전반적인 그 용액의 양을 조절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걸 얇게 스펀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스펀지가 상당히 잘 압축이 되고 이 컴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80%까지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얇은 멤브레인까지도 만들 수 있게 돼서
이 전기방사라는 게 단순히 1차원 나노 구조뿐만이 아니라 2차원, 3차원 나노 구조로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, 이런 이제 3차원 구조의 스폰지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수계전해질 같은 데다 이제 넣게 되면 젤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런 3차원 스폰지인데, 이걸 이제 뭐 H2SO4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황산이죠. 황산 용액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젤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젤 전해질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전기방사 쪽으로 오늘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, 굉장히 전기방사의 장점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, 이 조성과 그리고 형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 다양한 소재군이나 다양한 이런 활용 방안이 있고, 그 외에도 이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셋업이나 혹은 이제 그 외에 다른 파라미터들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형상 및 실제 그런 특징을 가져갈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저희 글라스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 공과대학 쪽 같은 경우는 어, 영국 학생도 그렇고 이렇게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지원해주는 스콜러십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혹시 좀 굉장히 열정이 있는 뭐 영국 학생이 됐든 아니면 국제 학생들 중에 정말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뭐 코스 슈퍼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뭐 이렇게 2차, 3차 슈퍼바이저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협업 방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같이 뭐 추가적으로는 추후에 뭐 컨퍼런스나 혹은 이제 같이 뭐 펀딩도 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제 발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